셀트리온 백신 진단키트 주사형 흡입형 치료제 종합 패키지 완성.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종합 패키지 완성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흡입형 레키노나 호주서 임상 1상 본격화 비임상 과정을 통해서 설치류 즉 동물 대상의 비임상을 통해서 이미 안정성과 내약성이 확인이 된 상태죠. 이에 따라서 호주에서 임상 1상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연내에 올해 내에 임상 2상을 개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mRNA 백신 개발과 함께 진단키트부터 정맥제형, 흡입제형 항체치료제 등 예방과 진단, 치료까지 모두 커버하는 종합패키지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보도자료 내용을 보시면 신문이나 언론들에서는요, 단순하게 흡입형 레키노나주에 대한 임상 이야기로 전부 다 결말을 짓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은 그보다 더 많은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흡입형 레키노나주에 대한 이야기죠. 지난 4일 호주에서 흡입제형의 임상 1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계약을 체결하고 흡입형 레키노나주를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인할론이죠. 인할론과 임상 1상에서는 건강한 피험자 24명 대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연내에 이상으로 가서 유효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흡입형 레키노나주의 개발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셀트리온과 인할론은 작년 7월부터 흡입형 레키노나 개발 논의를 개시를 했다. 1년여간의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쳤고요. 작년 10월 달에 작용 기전을 알아낸 거죠. 즉 흡입기를 통해 발생한 레키노나의 에어로졸 입자 크기가 호흡기에 전달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임상에 돌입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비임상을 개시를 해서 안정성과 내약성을 확인을 했고, 이번에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과정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금 흡입형 레키노나주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작년 7월부터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상 1상에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올해 내에 2상까지 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3상을 가면서 흡입형 레키노나주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이 흡입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환자 편의성이잖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경구용 치료제 출시가 이루어지게 되어도 흡입형 레키노나는 항체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편의성을 갖춘 또 다른 옵션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경구용 치료제와 흡입제형 치료제는 보급형 공급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치료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먹는 치료제 그리고 흡입형 치료제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새로운 치료의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사실 약효가 어느 것이 효능이 어느 쪽이 좋을 것인가는 물론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쉽게 생각을 하시면요, 우리가 감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함께 가는 거죠. 감기처럼 이런 측면으로 가면서 치명률, 사망률이 이제 계속적으로 낮아질 거예요. 감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기도 이제 빨리 초기에 치료하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감기 걸려도 약 안 먹잖아요.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지 않고. 감기도 마찬가지죠. 약을 먹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사를 맞잖아요. 예, 그리고 또 겨울 되기 전에 우리가 예방주사도 맞잖아요. 이런 과정들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자체도 이와 같이 이제는 함께 가는 구도로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셀트리온은 이미 주사제는 있잖아요. 레키노나주가 있으니까요. 흡입형 치료제를 지금 개발을 하는데, 이 흡입형 치료제 역시 셀트리온만 혼자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흡입제형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역시 많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와 같은 분위기에 지금 셀트리온이 함께 가면서 이 시장에, 왜 이것이 감기처럼 장기화되는 이러한 바이러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용들을 더 살펴보면은 흡입형 레키노나가 경증 및 중등증 외래 환자, 이 환자들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쉽게 간편하게 약국에서 사서 투여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무증상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이 사람들한테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지금 진단 키트가 있잖아요. 디아트러스트가 있잖아요. 요거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함께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감염 여부를 진단을 하고 디아트러스트 진단 키트잖아요. 요거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확진이 되면은 처방을 받아서 환자 스스로 먹는 치료제를 사서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흡입형 레키로나주를 투여를 하든지 그건 선택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제 백신 개발에 착수를 했잖아요. 미국의 사이링크 바이오테크놀로지하고 이것이 나오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셀트리온은 예방용 백신, 진단 키트, 그리고 정맥제형, 흡입제형 항체 치료제 등 완전히 이제 예방, 진단, 치료까지 모두 커버하는 종합 패키지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게 사실은 오늘 보도자료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들로 가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길게 가는 바이러스라고 보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레키로나주 이 자체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상당한 강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흡입형도 마찬가지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치료제의 이제 다양화를 추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태 종식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움직임은 엇갈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은 플러스 1.50% 상승, 헬스케어는 0.18% 하락, 제약은 0.78% 하락세를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402억의 매수 우위를 보이잖아요. 다시 외국인들 매수가 강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공매도는 어제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전체적인 수치는 줄어들는 상태죠. 3158주가 나온 상태고 외국인들이 14만 9천 주를 매수를 합니다. 어저께 외국인들이 9,400주 매도를 하고 오늘 다시 14만 9천 주 매수잖아요. 어저께 기관들도 팔았지만 오늘은 다시 기관들도 매수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최근에 계속적인 매수 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셀트리온의 움직임은 안정적인 박스권 이러한 상황에서 완만하게 우상향 쪽으로 가는 이러한 상황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과정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JP모간이 63,000주 이상 매수를 하는 상황이고 UBS가 10,000주 그리고 모건스탠리가 800주 정도인데요. 어저께 팔았던 JP모간과 UBS 쪽이 오늘 다시 매수로 들어오잖아요. 물론 쇼커버링의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매수 쪽으로 들어왔다 다시 바뀌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외국계 창구에 매도는 없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하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세입니다. 0.18% 하락이라서 큰 하락은 아니지만 어제의 음봉에 이어서 오늘도 위에 꼬리를 좀 길게 단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외국인들은 107억 매수 우위로 바뀌잖아요. 어저께 팔았습니다만 따라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오늘 다시 93,000주 매수 우위잖아요. 그리고 기관들과 개인이 파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공매도는 다시 오늘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JP모간이 35,000주, 메릴린치가 31,000주, UBS가 17,500주 이렇게 해서 85,000주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이고 그 외 외국계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좀 더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쇼커버링의 매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더 이상 밀어붙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의 움직임으로 안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언제든지 또 호재성 재료들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워낙 오랫동안 주가가 재료가 나와도 별로 안 오르고 이래서 여러분께서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 올라가면은 개인들이 매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손이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약도 오늘 약세 분위기죠. 0.78% 하락세를 보여주는 상황. 앞에 있던 요 전 저점 부근 여기서 이제 저점을 만들어 주면서
박스권의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26억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이고요. 공매도는 만주대로 어제에 비해서 줄어드는 모습이고 외국인들이 18,000주 매수를 하는 상황이죠. 최근 보시면은 제약은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매도 공세였죠. 그러나 오늘 매수로 바뀌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고 창구별로 보시면 JP모간에서 2만주 매수를 하고 UBS 쪽에서 2,500주 매수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팔았던 JP모간과 UBS 쪽이 오늘은 다시 매수를 하면서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매도 쪽으로 보면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CS 쪽에서 매도하는 모습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18,000주 매수 우위니까요. 따라서 여기서는 뭐 더 이상 내려가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움직임 속에서 재상승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도네시아 쪽에 대한 수출 계약 그리고 요에 대한 공시, 발표 이런 부분들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이 이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간다는 것이죠. 백신도 내년까지는 만들 것이다. 물론 국내 백신으로서는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쪽이 가장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먼저 나오느냐 두 번째 나오느냐 중요하지 않죠. 효능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면 충분히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치료제도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쪽에서도 큰 입지를 차지한 것이 결국은 효능의 문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이 되는 백신 부분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백신과 진단키트 그리고 치료제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이제 다 셀트리온 자체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물론 시간은 좀 더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현금 즉 캐시카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과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도 대응을 계속 해나가면서 회사 자체는 이제 한 단계씩 계속 업그레이드 성장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부분들이 먼 미래 아니냐 지금 당장 주가는 왜 이러냐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합병에 대한 우려심들이 심리적으로 좀 주가를 좀 억누르는 그런 분위기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합병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여러가지 궁금증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고 또 외국인들도 그렇고 뭐 이런 상태잖아요 지금. 따라서 이 합병 과정이 이제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현재 이 주가 수준들은 길게 본다면은 낮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요. 짧게 보시고 분들은 너무 힘든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하락하는 쪽보다는 상승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